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3일 배당금 지급이나 분배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6월 관세 수입이 총액 기준으로 272억 달러, 우리 돈 3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관세 수입이 1,500억 달러, 우리 돈 208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 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워커 리베이트 액트라는 제목의 법안을 제출했는데 2025년 회계년도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자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지급한 경기부양 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이며 주로 이제 중산층 이하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대다수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조차 이를 반대하고 있고 관세 수입을 재정 적자 축소나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안 통과가 되기는 이제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뉴욕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관세 수입만 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새로운 증세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 정책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부채가 많은 이제 일단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관세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오 고메스는 관세 수입과 관련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 같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그동안 북러 밀착 이후 냉각된 북한과 경제 교류를 다시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과 북한 간 무역 규모가 1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0%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수출은 10억 5천만 달러로 33% 증가했는데요. 일본 산케이 신문은 북한의 건설 수요에 대응한 건축 자재나 가구류 수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지난해 7월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피해를 본 신의주에서는 제방 중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여행 관련 사이트에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잇는 열차, 그리고 평양과 중국 상하이를 왕복하는 항공권 정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류가 활발하다는 얘기죠. 산케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할 가능성이나 남북한 긴장 완화에 대비해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이 오는 9월 3일 항일 전쟁 승전 80주년 행사에서 북한에 누가 참석할지가 북중 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짧은 꼬리 원숭이 뇌의 작동을 모방할 수 있는 수준의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저장대학 산하연구팀은 최근 세계 최초로 뉴런, 신경세포죠. 뉴런 규모가 20억 개를 넘고 전용 뉴로모픽, 그러니까 뇌신경 모방하는 뉴로모픽 반도체에 기반하는 뇌와 유사한 컴퓨터 우쿵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는 그 미국 인텔이 지난해 4월에 공개했죠. 예, 할라포인트의 어떤 성능을
능가한 것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라포인트는 스파이킹 신경망 모델의 적용 시, 그러니까 인간의 뇌보다 20배 빠르고 최대 11억 5천만 개의 뉴런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뉴로모픽 반도체는 뉴런과 이를 연결하는 시냅스로 이루어진 뇌 구조를 모방해 사고 과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쿵이 이제 인텔의 한라포인트보다 더 능가한다는 거죠. 우쿵은 다윈3 뉴로모픽 반도체 960개를 갖추고 있는데 연구진은 해당 컴퓨터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신형 이제 운영 체제를 개발했으며 다수의 지능형 어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구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딥시크의 대규모 모델을 AI 모델을 활용해 논리적 추론, 내용 생성, 수학적 문제 해결 등도 했다는 건데요. 또 제브라피쉬, 열대어의 한 종류죠. 제브라피쉬 G, 그 다음에 짧은 꼬리 원숭이 등 뉴런 규모가 상이한 동물들의 대뇌 작동을 초보적 수준에서 모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뇌과학 연구에 새로운 수단을 제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우쿵이 인공지능 개발에 새로운 컴퓨터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국과 AI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이 인텔을 능가하는 컴퓨터를 선보이는 등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올라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IT 산업 노동 생산성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생산성 센터에 따르면 2023년 일본 IT 산업의 노동 생산성은 2019년보다 13%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G7, 그러니까 주요 7개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 각각 27%, 7% 이렇게 증가하는 등 대부분 노동 생산성이 상승한 가운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겁니다. 노동 생산성 하락은 노동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익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일본 IT 산업의 성장 둔화 어떤 이유일까요?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일본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외부 IT 회사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유럽 IT 업계는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해외 업체 의존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 증가 등으로 디지털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 2% 넘게 급락했다가 1% 이상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고용 쇼크로 인한 경제 침체 우려와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이 일본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IT와 자동차 등 대형 수출주들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